직백렬을 해서 전압도 원하는 걸 맞추고 암페어도 원하는 만큼 했어. 근데 그 암페어가 막 100암페어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 100암페어 이상을 보내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일반 배터리 같으면 CCA 값이라고 그러죠. CCA. 그러면 그 자기 몸값 배터리 암페어 그 몸값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배터리 몸값, 그 암페어 몸값에 보통 좀 조합원들 한 5배에서 9배. 뭐 통상 뭐 좋은 기 100암페어짜리 같으면 5배 뭐 순간 500와 암페어 또는 순간 뭐 1000암페어 이 나오는 거죠. 5배에서 10배. 그런데 그 이온 배터리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이온 배터리하고 또 차 배터리로 쓰거나 캠핑카에 쓰는 파워뱅크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죠. 그 두 리튬 배터리 중에서 그 두 종류의 배터리는 자기 그 기존 그 몸값 암페어에 자례본들 5에서 10암페어 정도가 이렇게 순간 발산을 해냅니다. 맥스 파워 암페어를. 그런데 리튬 배터리 계열 중에서 이온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인산철 하나 더 있죠. 그게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배터리. 이 폴리머 배터리는 자기 몸값에 5배, 10배가 아니고 한 40배 이리 나옵니다. 몇십 배 나옵니다. 몇십 배. 만약에 100암페어짜리 폴리머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폴리머가 순간적으로 암페어를 쫙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은 40배, 자기 몸값이 40배라 갔을 때 100암페어짜리가 4만 암페어까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10배면 1000암페어고 4000암페어네. 4000암페어까지 확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온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가 100암페어짜리다. 아무리 밖에서 필요한 어떤 동력이 돌아가더라도 자기 몸값에 500에서 5배에서 10배 500에서 1000암페어 이상은 못 보낸다. 근데 폴리머 배터리는 100암페어짜리가 필요에 따라서 4000암페어씩 까지도 10배, 뭐 40배 넘게 확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충전하고 뺐을 때, 방전, 필요로 할 때 뺐을 때 순간 특징이 강한 것이 무슨 배터리냐? 그러면 이온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폴리머 배터리가 더 강력하게 뽑아내줄 수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뜯어보니까 캐피서터 콘덴서하고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인가 4개인가 아무튼 그 직렬 연결하면 이제 12점 몇 볼트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한 순간 파워를 낼 수 있는 파워캡이죠. 근데 지금은 폴리머 배터리를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폴리머 배터리는 가충전을 하거나 외부에 이제 뭐 찔려 갖고 쏟아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불이 확 나버립니다. 불이 확 나면서 그 압력이 어디 갈 데 없으면 폭발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런 이제 튼튼한 쇠 케이스로 빼야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좋긴 하되 이게 위험도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폐기가 좀 힘듭니다. 다 소진됐을 때, 수명을 다했을 때.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별실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지구 환경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폴리머 배터리는 요즘은 좀 만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파워뱅크가 폴리머 배터리와 캐피시터가 들어가 있다. 그 콘덴서. 그러니까 순간 파워도 강하게 낼 수 있고 콘덴서가 있으니까 충방전 속도도 미시한 것들도 잘 해결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기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이제 넓게 했습니다. 화면을 좀 넓게 해서 그럼 우퍼 이제 서브우퍼는 짧지만은 또 이제 굵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퍼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앰프가 이쪽에 넣어질 겁니다. 그러면 타공을 이쪽으로 해서 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 1.8m 그다음에 굵으니까 요런 공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냥 타공하면 이거는 이제 미드베이스 스피커선이고 요쯤에서
이거보다 저기는 18mm니까 upper 선이 18mm니까 18mm짜리 18mm짜리 이제 나무 홀 구멍 내는 여기 좋습니다. 여기 요걸 해가지고 안 보이지만 이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원하게 이제 흡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 요런 것들이 나무 구멍 낼 때는 좋다. 이거를 스피커가 이게 좀 지금 이 스피커를 이제 넣을 계획입니다. 이 스피커를 이걸 넣게 되면 이쪽에 인이고 이쪽에 인이니까 이게 좀 벌어져야 되겠죠. 이 선이 앰프 쪽에야 뭐 앰프가 이쪽이니까 이전에 쓴 구조를 보니까 여기 앰프고 이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방향 여기 앰프 쪽이고 화살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앰프 쪽인데 이것을 한 이만큼 째야 되겠죠. 이만큼 더 째야 됩니다. 한 이 정도는 이게 피복을 뺏기야 이런 것도 굳이 필요 없어 이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네. 선을 살짝 제끼 갖고 하면 이 칼질을 할 때 안에 손상 없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이 스피커 박스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원래 이런 것들이 차나 이 긴 신호가 들어갈 때는 이 안에 손실 없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끔 그대로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전달 속도 또 주파수별 이제 상쇄되는 거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설계돼 구리에서도 설계하지만 이런 피복에서도 이런 재료에서도 그런 차이를 둡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차 같으면은 그 온도 습도 거기에 이제 또 조금 내구성 좋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브박스 안에서 지금 피복을 많이 씌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그게 안 되니까 요 스피커 구조가 이 양쪽으로 좀 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지치 거 뒤는 한데 이거 살려볼까?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하진 않은데 뭐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있을게. 이것도 납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잘라야 돼요. 납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요래 하면 좀 예쁘니까. 이게 저를 이제 넣기 전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배선을 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하려면 이제 부티 테이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부틸 테이프가 접착 역할도 하고 배선 또 보호도 하고 여기 이 두 개를 안팎으로 이제 붙일 건데 저기 빼서 스피커가 필요한 만큼만 박스 안쪽에 있고 나머지는 바깥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 뒤편의 공간에다 또 남는 거는 또 체킹하면 되니까 배선이 이 정도면 이 쓸데없이 바깥쪽에 많으면 정리할 때 힘드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는 안에 존재하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감아 가지고 감아서 가면같이 좀 두껍게 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이러면 이제 이 바깥쪽으로 살짝 삐져 놓으면서 완벽하게 이거 방수 뭐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퍼 앰프 요 부분이 됐고 요거는 스피커 요 안에서 바로 물리고 그럼 이 스피커는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고 난 바깥쪽에 저 도식하는 거 한 번 더 도식하고 오겠습니다. 말랐으니까 도식하고 한 번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파워캡부터. 이 파워캡은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안에 뭐 딸랑딸랑거려서 한번 열어보니까 이제 대행 이제 대행 콘덴서하고 콘덴서는 이제 순간적인 중방전을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행 콘덴샤하고 이 바닥 부분에 이제 이게 쇠판이 바로 있는 것보다 살짝이 이런 걸 이제 발라가지고 대행 콘덴서가 있고 리튬 배터리가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 소 중에서 이제 예전 동영상에도 설명했는데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 중에서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인산철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로 적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배터리, 우리가 주로 이제 집의 청소기, 전동 공구, 이는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이제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온. 이게 이제 이쪽 측면에 붙으니까 이쪽 측면에 이쪽 볼트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낼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붙이고. 좀 더 가봐야 되겠네. 우퍼박스 쪽에다가 바삭 붙일 겁니다. 바삭 붙일 거니까 잡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너무 두꺼우면 또 밀착력이 떨어지니까. 리튬 배터리 중에서 인산철은 왜 자동차에 적합하냐면은 직백열, 직열로 연결하면 13점 몇 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12에서 14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그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요거는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브래켓을 만들었고, 요거부터 뭐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까 뭐 따그닥 거리는 소리가 나서 한번 열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좀 더 안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차가 이제 부딪히더라도 행여나 사고 나더라도 이게 보호하고 하겠지만은 이쪽 부분에 이제 구속들이 많고 이쪽 부분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 여기다가 일단 줘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기역자인 거를 준비가 미리 안 했네. 이거 미리 준비를 못 해서 동영상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브라켓 두 개를 붙일 겁니다. 그냥 붙이는데 이제 여기 피스를 주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눌리는 힘이 배터리 무게에 비해서 이 브라켓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이게 요즘 이제 인기 유행하는 양면 테이프 아닙니까 이게? 이 바르면 훨씬 더 잡음도 안 날 뿐더러 힘도 더 잘 지릴 수도 있거든요.
쓰레기통 하나. 이쪽에 하나, 앞뒤편에 바삭 붙여서 하고,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양면 테이프가 좀, 다음 뗄 때는 이제 헤라로 떼면 됩니다. 이걸 하고, 박스가 튼튼하게 고정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피스가 박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의 피스는 아니니까, 다음 두 방씩. 그러면 이제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이제 고정을 다 했고, 이 배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콘덴서, 대용량 콘덴서 한 이거만 한 6개 정도. 그리고 콘덴서는 캐패시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인산철 보통 우리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 또는 이제 이온 배터리, 아까 이 속에 들어가는 배터리들, 집에 청소기 배터리, 이온 배터리인데 이온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는 자기 암페어의 기준에서 맥스 중간 파워, 자기 암페어가 만약에 100암페어다. 이제 직렬로 연결 쫙 하면 1.5암페어나 3암페어 하나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 100열로 연결 쫙 하면 100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이렇게 쫙 연결하면 내납 100열은 전압 볼테지는 연결을 많이 해도 그대로인데 암페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100열 연결 쫙 해가지고 배터리 만들 때 그럽니다.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넣어서 100열로 연결합니다. 직열도 하고, 그래야 전압을 직열은 전압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100열은 암페어를 높이기 위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직백열 방식으로 배터리를 만듭니다. 배터리를 우리가 일반 배터리 액기, 우리가 보수를 넣는 액기, 그런 납산 배터리는 직백열 이런 거 개념보다는 그냥 이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로 최근에는 이제 캠핑카의 파워뱅커, 또 이게 이런 배터리, 또 집에 청소기 배터리, 요즘 무조건 이제 충전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각 전압별로 3.6V 짜리가 있고 5.5V, 6V, 9V, 12V, 24V 다 종류 18V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몸값을 가진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3.2V 짜리 배터리다. 그럼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6.4V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대신에 이제 3.2V 건전지 배터리를 만약에 이게 2A 짜리다 하나가, 그러면 이걸 100열 연결하면은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내나 3.2V의 볼트는 유지되고 100열이니까 암페어만 두 배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A 배터리를 두 개를 100열 연결했다. 그럼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암페어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순간적인 에너지 파워가 세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암페어가 내가 만약에 100암페어를 만들었어. 크게 직백열을 해서 전압도 원하는 걸 맞추고 암페어도 원하는 만큼 했어. 근데 그 암페어가 100암페어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 100암페어 이상을 보내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일반 배터리 같으면 CCA 값이라고 그러죠. CCA. 그러면 자기 몸값 배터리 암페어 몸값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배터리 몸값, 그 암페어 몸값에 보통 좀 조합원들 한 5배에서 9배, 통상 좋은 기 100암페어 짜리 같으면 5배 순간 500W 암페어, 또는 순간 1000암페어 이 나오는 거죠. 5배에서 10배. 그런데 이온 배터리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이온 배터리하고 또 차 배터리로 쓰거나 캠핑카에 쓰는 파워뱅크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죠.
그 두 리튬 배터리 중에서 그 두 종류의 배터리는 자기 그 기존 그 몸값 암페어에 자료본들 5에서 10 암페어 정도가 이렇게 순간 발산을 해냅니다. 맥스 파워 암페어를. 그런데 리튬 배터리 계열 중에서 이온,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인산철 하나 더 있죠. 그게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배터리. 이 폴리머 배터리는 자기 몸값에 5배, 10배가 아니고 한 40배 이리 나옵니다. 몇십 배 나옵니다. 몇십 배. 만약에 100A짜리 폴리머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폴리머가 순간적으로 암페어를 싹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은 40배, 자기 몸값이 40배라 했을 때 100A짜리가 4만 암페어까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10배면 1000암페어고 4000암페어네. 4000암페어까지 확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온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가 100A짜리다. 아무리 밖에서 필요한 어떤 동력이 돌아가더라도 자기 몸값에 500에서 5배에서 10배, 500에서 1000A 이상은 못 보낸다. 근데 폴리머 배터리는 100A짜리가 필요에 따라서 4000A씩 까지도 10배, 뭐 40배 넘게 확 버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충전하고 뺐을 때, 방전, 필요를 할 때 뺐을 때 순간 특징이 강한 것이 무슨 배터리냐? 그러면 이온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폴리머 배터리가 더 강력하게 뽑아내줄 수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뜯어보니까 캐피서터 콘덴서하고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인가 4개인가 아무튼 그 직렬 연결하면 이제 12점 몇 볼트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한 순간 파워를 낼 수 있는 파워 캡이죠. 근데 지금은 폴리머 배터리를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폴리머 배터리는 가충전을 하거나 외부에 이제 뭐 찔려 갖고 셔도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불이 확 나버립니다. 불이 확 나면서 그 압력이 어디 갈 데 없으면 폭발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런 이제 튼튼한 쇠 케이스로 돼야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좋긴 하되 이게 위험도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폐기가 좀 힘듭니다. 다 소진됐을 때, 수명을 다했을 때.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별실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지구 환경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폴리머 배터리는 요즘은 좀 만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파워뱅크가 폴리머 배터리와 캐피시터가 들어가 있다. 그 컨덴서. 그러니까 순간 파워도 강력하게 낼 수 있고 컨덴서가 있으니까 충방전 속도도 미시한 것들도 잘 해결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기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에서는 눈에 잘 보이게 해야 되겠죠.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작업하는데 뭐 배터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앰프가 이제 2개니까 이 2개의 앰프가 하나는 이제 미드 베이스를 쓸 겁니다. 미드 베이스 앰프인데 요 안에 들어가면 개인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뭐 한 와트 수가 막 150 이래 보면 됩니다. 한 반 정도 했다가 나중에 또 내리면 되니까. 그러면 요쪽에 전원이고 이 나중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다이로 작업하실 때는 더 표시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뭐 하다가 실수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다르게 연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중부치가 다음에 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가 이제 전원이 3개가 있는데 입력이죠. 플러스 여기입니다. 플러스 이거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 안에 그 반사경을 봐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리모트. 이래나면 이제 너무 쉽겠죠. 초보자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는 레프트, 요 라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지금 하는 게 엄청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걸 잘못 연결하면 튜닝할 때도 헷갈리고 헤매고 그럽니다. 이제 일부러 거꾸로 연결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연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상해. 그러면 또 한참 또 헤매다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인이고 여기 레프트, 여기 라이트, 여기 게인, 그 개인 자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뭐 이런 걸 하수들 맨키로 초보자처럼 뭘 이런 걸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보면 됩니다. 이쪽에 조금 이제 튀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 부분에 저게 살짝 돼 있는 게 공간 여유가 있으면 저 브라켓을 피해서 장착할 수도 있고 브라켓을 피해서 장착하면 되겠네. 요리하고 이쪽에 배선을 뽑기가 힘드니까 이걸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게 꼭 뭐 정중앙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요리해서 요리하면 되니까. 그럼 이 자리에 이 코드가 RCL 신호가 일단 꼽혀야 되니까 저기 RCL 신호가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미드 베이스, 여기 미드 베이스, 녹색이 미드 베이스네. 색깔이 같은 하니까 이거 헷갈리네. 소리 가고 배선이 보였어. 여기 미드 베이스니까 일단 이건 나중에 주로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꼽아봐야 되겠죠. 이거 이제 이게 글자를 써놨으니까 이거 꼽을 때 또 편하지 않습니까? 꼽고 요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드 베이스, 이게 미드 베이스 스피커 선입니다. 그러면 이 미드 베이스 스피커 선을 또 까가지고 이쪽 이제 레프트는 레프트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많이
깔 필요 없고 이 정도 해서. 이쪽 거도 미리 할 때 이렇게 오니까 됐고. 너무 짧게 했나?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째고. 이 밖에서 이렇게 뭐 꼬아지 갖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신호가 좀 더 저항 없이 잘 지나갑니다. 바깥에서 이래 난 게. 그냥 뭐 습도나 온도 뭐 압력, 외부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자, 여기 U자 단자니까 그 말꽃 단자죠. 말꽃 단자. 말꽃 단자를 말꽃 단자를 물리면 좋을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 말꽃 단자가 이제 스피커 선 크기에 따라서 다 종류별로 다르게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또 물리는 게 또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냥 직결로 와이로 벌려가지고 직결하면 됩니다. 지금 요게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있으면 안 되겠고, 이것을 직결이 가장 좋습니다. 직결이 늘상 이야기하지만 직결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를 직결 요 연결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한번 물리면 이제 뺄 거 아니니까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까면 되겠네. 이거는 길이가 똑같아요. 작업이 된 게 좀 잘라내고. 장갑을 껴서 무디니까 장갑 벗고, 요거 이제 눈에 안 비니까 보기 좋게 하기보다도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테이프랑 감고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요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그 나사를 풀고 그 위에서 그대로 딱 조를 끼기 때문에 이 핀이 뭐 이 구리가 이게 혹시나 거시기 한 구리들은 무조건 털어내고 이 레프트부터 그럼 이거 반 딱 나누면 되죠. 반 딱 정확하게 반을. 정확하게 반을. 만져보면 될게. 제가 손이 항상 이것 때문에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U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최대한 풀어 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일단 스피커 요거는 이제 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건 안 보이지만은 좀에는 드라이버 똑같이.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밝게, 이 구리는 잘 안 보여서 조금 밝게 해가지고. 이게 뭐 안경 쓰신 분들은 눈이 밝겠지만 안경 안 쓰는 사람들은 눈이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 구리는 좀 밝게 해야 됩니다. 밝게 해가지고 구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라고 딱 해갖고 이거 집어넣을 때 이 얇은 드라이버 가지고 구리가 한 가닥이라도 안 나오게 해갖고 딱 집어넣으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이 접촉은 가장 단단하게 접촉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접촉되는 면적이 넓게. 그러니까 이게 직결 조금 전에 직결을 이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중간에 뭐 봉단자 고급 쓰는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일자 드라이버 선을 쓰는 게 좋고, C자 드라이버보다. 세상에 어느 좋은 단자가 있어도 이 직결보다는 안 좋습니다. WBT 뭐 단자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단자의 특징이 살아날 뿐이지, 단자 성분 특징이 살지, 저항치를 뭐 좋게 한다, 뭐 또 접촉 면적을 넓힌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접촉 면적을 넓고 더 가장 단단하게 탄탄하게 고정하는 방식은 지금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뭐 좋은 음을 내려고 하면 앰프에 붙어 있는 그 단자, 바인딩 포스트든 이게 이제 스피커, 이게 십자 드라이버 이런 거로 돌리는 단자든, 이 단자가 좋으면 좋겠죠. 이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결선 체결 방식에 있어서는 직결을 잘 할 수 있으면 직결이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직결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엉성한 직결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직결을 잘 한다는 그거는 가장 접촉 면적을 넓히고 탄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배선 한 가닥 삐지 넣어서 옆에까지 번지고 소트 델락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밝은 불을 이렇게 해서 낸 거고, 또 이쪽 거도 이제 해야 되죠. 선이 서로 엇갈리지 않게끔 해서. 딱 맞네. 5m라도 지금 요 앰프 요 나니까 이쪽으로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 짧으면 나중에 앰프 렉을 배치할 때 애매합니다. 짧아가지고 이런 선들은 다 빼고 딱 반반 해야 되겠죠. 근데 직결 방식이 좀 힘듭니다, 잘하기가.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잘하지.
요 딱 이거를 요 딱 올 때 납밴도 이거 납 가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이제 대신에 배선이 자꾸 이제 풀풀 날리고 서로 응집이 안 되니까 납을 한 방 띄워서 뭐 한다 이런 개념이면 모르겠지만은 납이 이 좋은 구리 배선보다 성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납이 먹는다는 그 자체가 좋지가 않고 대신에 이제 녹이 안 들어요. 녹이 수분이나 녹에 이제 방지가 되니까 좋기는 한데 그거야 뭐 자동차 오디오는 다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저 녹이나 이제 수분이 들어가면 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수분이 안 들어가게끔 요 결선 후에 어떤 행태든 간에 수분을 차단하면 되는 겁니다. 수분 접촉을. 그래서 납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직결 방식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이 방식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이제 넣으면 드라이버로 사사사사 이렇게 따듬어 가면서 살 밀어 넣으면 됩니다. 최대한 많이 풀어 가지고 자세를 좀 잡고 많이 풀어야 이게 최대한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해서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손으로 할 때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가 되면 일자 드라이버로 하는 게 힘주기가 훨씬 좋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형태로. 그 다음에 플러스 잘 됐습니다. 그럼 별이 한번 됐고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이런 거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이제 덮어야 됩니다. 이런 거로 덮고 또 구리 뒷거리 같은 게 이거는 이제 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페이저 기능 이런 거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해보면 되니까 그래도 또 금방 해버리고 그럼 이제 구리 같은 게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조그만한 청소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RCL 코드가 꼽혔으니까 최대한 RCL 코드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좀 뒤로 물러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위에 저 앰퍼 요구포용 앰퍼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또 판을 한 개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계산해 가지고 이 앰프가 이제 히싱크가 튼튼해서 요 위에 나무 놨고 이쪽에 나무 놨고 그 위에 판을 하나 난 다음에 우프 앰프를 날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삭 그냥 붙여 가지고 최대한 이제 고정을
일단 해버려야 되겠지. 고정을 해버리고, 이 고정은 세니까 이제 플라스틱 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빼고, 이제 요걸 하나 대면은 좀 더 고정할 때 편하겠죠. 와사를 대기보다도 그냥 캡을 이거 고정하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와사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바다닥 조일 필요 없고, 맞나? 됐다. 가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위에 우퍼 앰프가 들어갈 거죠. 이 바로 못 나니까 나무를 한 장 놨고, 이 앰프는 이제 이 개인만 울트라 그러니까 B6 울티메이트에서 아웃 게인을 최대한 해도 약하다, 미드 베이스 소리가. 그럼 다른 중음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인을 올리는 손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뭔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밑에 있어도 되고, 이제 우퍼는 아무래도 열이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열 때문에 아랫단보다는 위가 좋고, 그리고 또 아랫단에서 버티기 좋은 지지대가 될 수 있는 이 형태의 앰프니까 이게 아랫단에 가는 겁니다. 보기는 이게 위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공간이니까 그러는 겁니다.